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식의 흐름으로 코딩하기 4편입니다. 3편까지는 네모네모 로직을 풀기 위한 가장 중심이 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 편에서는 여태 만든 알고리즘을 실전에 써먹을 수 있게 조금 바꿔볼 겁니다. 가장 쉬운 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에서 풀어본 로직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만든 로직으로는 숫자 힌트로만 칸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세로가 5일 때, 가로가 111일 때만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칸들은 우리가 만든 로직으로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모네모 로직은 가로와 세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로로 칸을 채우면 그게 또 가로줄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보너스로 작용하여 기존의 숫자 힌트와 보너스 힌트를 조합하여 칸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1로 되어 있는 줄의 경우 아무 추가 힌트가 없으면 오리무중이지만 예시와 같이 이미 중간에 칸이 채워진 상태라면 중간에 한 칸 채워지고 나머지 4칸은 빈칸으로 최종 확장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워지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비워지는 칸을 알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힌트이기 때문에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지난 편에서 들었던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처음에 10칸 모두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의 수를 모두 나열해서 모두 채워지는 칸을 확정적으로 채워봤습니다. 보너스 힌트로 첫 번째 칸이 채워져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 4가지였던 경우의 수에서 앞이 1이 아닌 경우를 빼면 3가지 경우가 되고 이때 모두 채워지는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의 경우 모든 경우에 빈칸이니 빈칸임을 확정하고 X 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비는 칸을 -1로 표현하고 상태를 알 수 없는 칸을 0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힌트가 한 칸 더 있다면 여섯 번째 칸이 0이 아닌 경우의 수를 제외하게 되면서 경우의 수가 2가지로 줄어들고 모두 채워진 칸, 모두 비워진 칸을 추리면 답을 더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튼 한 단계 더 진보된 코드를 위해서 보너스 힌트까지 고려한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모두 채워진 칸뿐만 아니라 모두 비워진 칸도 인식한 뒤 후처리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들었던 예시로 만들어 볼게요. 보너스 힌트의 위치를 추출하겠습니다. 먼저 힌트 캔을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이미 채워져 있는 칸의 위치를 OK 리스트로, 이미 비어져 있는 칸을 벤 리스트로 만들고 포문을 돌면서 원소가 1이면 OK로, -1이면 벤으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프린트에서 OK 벤을 보면 0과 5로 잘 나옵니다. 숫자 힌트 1, 2, 4를 만족하는 템프캔 중 하나를 들고 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 OK 된 칸에 1이 있고 벤 된 칸에 0이 있으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코딩에 적용시킵니다. 우선 OK 벤 스위치를 1로 생성합니다. 포문을 돌려 OK 리스트에 포함된 원소가 하나라도 1이 아닌 경우 스위치를 0으로 만들고 벤 리스트에 있는 원소가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스위치를 0으로 만듭니다. 그 후에 OK 벤 스위치가 모두 ON인 경우 이것을 OK 벤 스위치를 곱해서 1인 경우로 표현하고 조건 만족 시 템프캔을 프린트합니다. 보너스 힌트를 만족하여 템프캔이 프린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모두 채워지는 칸을 1로 변환하는 로직을 추가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모두 비워지는 칸을 -1로 변환하는 부분이죠. 기존의 코드 중간에 두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elif를 써서 다 더해서 0이면 -1을 붙이도록 코드를 추가하면 끝입니다. 이제 만든 코드들을 다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보너스 힌트를 추출한 코드와 보너스 힌트 만족 여부 필터링 코드를 붙입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프린트 함수와 임시로 입력한 템프캔을 지우게 되면 결국 하나의 코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nsolve 함수의 코어 부분인 숫자 힌트 만족 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if문 바로 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 힌트도 만족하면서 보너스 힌트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f문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 포문을 한 탭 더 뒤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힌트 캔은 이제 또 하나의 입력 변수로 집어넣게 되면서 입력 변수가 총 3개가 됩니다. 최종 완성형 nsolve 함수 코드는 이렇습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 시간에 업그레이드한 부분인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너스 힌트라는 것을 입력 변수에 추가했고 숫자 힌트 만족 여부 확인한 뒤 만족하면 보너스 힌트를 만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비워지는 칸은 최종적으로 -1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코딩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이제 이 함수가 잘 먹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한 세 가지 경우를 다시 들고 와서 제대로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힌트는 1, 2, 4로 동일하지만 보너스 힌트가 다른 경우입니다. 힌트 캡만 각각의 경우로 맞춰서 입력하면 각 경우에 따른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던 결과가 제대로 나와주네요. 이렇게 숫자 힌트와 보너스 힌트까지 고려한 칸 채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네모네모 로직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